엘리어 갱란 작가님은 런던 첼시 컬리지에서 파인아트 수수미술을 전공하셨고요. 또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에서 무빙 이미지 쪽으로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레지던시에서 저희 작품에도 이제 몇 군데 레지던시 이름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노팅엄 트렌트 유니버시티의 서머 로즈 레지던시에서 이게 최근이죠. 네, 또 레지던시에서 작업해 주셨고 또 예전에 루멘 스튜디오에서 루멘 레지던시에서도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약간 아직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룹전 형태나 또는 여러 영화제 쪽에서 뭐 한국보다는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상영이 종종 됐었고요. 작품들이 최근에 그 함부르크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단편 영화제죠. 거기에서 작품이 상영됐고요. 또 캐나다 위니펙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필름 페스티벌에서도 작품이 소개가 됐었고 또 그 영국에 있는 럭스에서 또 작품이 플란테리언스죠. 최근 작품이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 외에 그룹전, 개인전이 어, 언제였죠? 그 사이스페이스에서 했었었죠. 네, 사이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하셨었고요. 어, 그 외에 뭐 퍼포먼스라든가 아티스트 토크 등이 뭐 토탈 뮤지엄이라든가 몇 군데 또 첼시 그 컬리지에서도 있었었고요.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작업 활동하고 계십니다. 물론 굉장히 고독하게 혼자 작업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신기하게 그 혼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엘리 허경란 작가님이 궁금한 점들을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가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토크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작가 엘리입니다. 이곳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먼저 너무 고맙습니다. 먼저 5분 영상 보시죠.
가자. 맛있 빠졌네. 많이 먹어. One hand. Not two, one hand. Yeah. Shake it. Yeah. 어느 날 저희 언니가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깽란아, 집에서 멸치 국물을 내는데 이렇게 멸치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 때 너희 종족들이 나를 갈기갈기 뜯어 먹더라도 난 너희를 원망하지 않겠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저희 엄마표 멸치 볶음을 먹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멸치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언니의 말은 단물만 빼고 버리는 게 너무 미안했던 거죠. 그리고 보니까 싱크대에 있는 멸치들의 얼굴들, 그리고 멸치볶음 딱 들었을 때의 이 얼굴들 하나하나의 표정이 모두 다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몸짓도 모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때 썼던 작업 노트를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멸치볶음 한 젓가락을 드는 순간 217마리의 멸치를 마주한다. 물리적인 대면은 서로가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상대방을 의식하고 얼굴을 마주보는 행위이다. 반대로 물리적 외면은 상대방과의 공존을 부정하고 싶은 내면의 의지에 의해 얼굴을 돌리는 행위이다. 대면과 외면, 이 상반되는 행위 안에는 내 앞에 놓인 타자가 있다. 그리고 그 타자에 대한 나의 윤리적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 대면과 외면의 갈등을 일상에서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화로횟집 접시에 올려져 아가미를 뻐끔거리는 생선의 얼굴을 보고 왠지 미안한 마음에 장식용 꽃으로 생선의 얼굴을 덮고 먹어버린 것이 아닐까. 저는 대체 무엇이간데 217마리의 삶을 한 입에 끝내는 걸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1시간 남짓이면은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작은 섬에 떠돌이 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개가 배를 타고 들어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때 이 개가 공격당하는 순간을 우연히 목격하고서 너무 이제 처음엔 안타까운 마음에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더 이상했던 점은요, 40명 남짓의 섬 주민들의 대부분이 이 개를 팔도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그런데 왜 떠돌이 개가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공격을 당할까요?
지난 2월 스페인 해안가에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고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크게 뉴스가 나왔고요. 이제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점이요. 왜 그 인간 향유를 위해 만든 조형물인 분수대 물에서 떨어져 그 물에 맞아서 죽은 작은 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뉴스에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왜일까 생각해 봤는데 크기가 작아서, 종의 수가 많아서, 지능이 낮아서, 고래와 같은 지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럼 작고 종의 수가 많고 지능이 낮으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고래와 벌, 그들의 생명체로서 가치가 다른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런던에서 어느 날 봉사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팀을 부끄럽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루 만에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팀에서 저에게 한 노부부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일을 담당을 시켰기 때문이었어요. 영어 사전에 나오는 잡초, a weed의 정의는 a plant in the wrong place 또는 a plant growing where it is not wanted. 직역하자면은요, 잡초란 그 잘못된 장소에 있는 식물 또는 그것을 원치 않는 장소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식물이 자라는데 right place, 올바른 장소란 어디가 될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른 생명체의 이름을 지정하고 분류하고 조정하는 능력, 그 특권으로 정원을 가꾸어 향유를 즐기는 인간, 어떤 생명체에게 존재의 공간을 제한하는 그 기준을 세운 우리 인간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식물은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요? 궁금해서 알아보니 식물은 동물처럼 뇌가 있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 및 감각 기관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무는 잎을 갉아먹는 벌레의 공격을 받으면 에어본 케미컬 시그널스라고 해서 화학가스를 발산해서 주변 나무들에게 경고를, 신호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스는 그 벌레를 잡아먹는 나방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자기 방어와 자기 본능이 있고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윤리적 이유로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 식물 감각 연구를 보시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저도 한때 고기를 안 먹고 이제 채식주의를 해보려고 노력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식물 감각 연구에 대한 보고를 보면서 그냥 고기를 먹어버렸어요. 생각해보니까 동물과 식물, 종을 차별해서 괴롭히는 거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알아보니까 동식물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매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프루테리아니즘이라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 떨어져 있는 열매만 드시는 분들, 심지어는 따서 먹지도 않고 떨어진 것만 드신 분도 계세요. 전 진심으로 너무 존경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변명으로 생각한 것은 그렇다면 어차피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제 육신을 뭐 벌레든 아니면 어떤 동물이든 제가 정글에 갔다면 한 동물이든 아니면은 땅에 뿌려진다면 식물이든 저의 육신을 먹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서로 공평하지 않을까?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위로를 하고
육식 이제 식물 동물 다 먹게 됐습니다. 타인 그리고 타 생명체의 얼굴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먹이사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한 인간이 누리는 향유의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요구해도 될까요? 현대 철학가 엠마뉴엘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타자는 타자로서 높음과 비천함의 차원에 처해 있다. 영광스런 비천함. 타자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과부와 고아의 얼굴을 하고 있다. 동시에 나의 자유를 정당화하라고 요구하는 주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 여기서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얼굴은 나의 동정심을 일으키는 연약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동정심을 일으킨다면 타인은 나의 선의와 자선에 의해서 종속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은 동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요구하는, 내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주인의 얼굴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만나는 타인 또는 타 생명체가 제 작업에서 각자 주인이 되어 저의 자유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를 문제 삼기 바라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여러분께 던져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쉽고도 뭐랄까요? 명확하게 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그 엘리어 작가님 작품을 우연히 이제 보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랬어요. 근데 한 번 더 봤는데 왜 그랬냐면 근데 이렇게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찍어도 될 수 있는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찍거나 다른 사람이 누가 찍을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삶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약간 갸우뚱하고 이제 다른 작품도 보기 시작하면서 누구도 이렇게 찍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고 귀한 그런 작업으로 여겨졌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또 얘기를 들으니까 더 왜 이렇게 찍으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잔치국수를 지금 보여주셔서 되게 배고프신 분들은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 거의 먹방처럼 자세하게 잔치국수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희 상영작에 잔치국수가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그 아티스트 토크에서 이 작품을 보여주셔서 빼길 잘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의 잔치국수가 오늘 토크의 어떤 다리가 되어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질문은 아까 이제 레비나스의 어떤 그 타인의 얼굴과 관련된 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뭐 레비나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현상학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돌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게 그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그 레비나스가 말했던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엘리오게나 작가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들은 다루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그 전형적인 고통들 있죠. 전쟁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뭐 그런 비극의 고통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주 자연적인 행위에 의해서 나오는 우리가 이렇게 간파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까요? 멸치나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언제부터 이런 그 아까 그 언니의 말도 있었겠지만은 미술을 시작하게 되면서 언제부터 나는 이런 식으로의 작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어떤 그런 계기나 그 외에 그 전의 계기 네.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저는 관심 대상이요.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작가로서 활동하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6년을 근무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반 학생들 정말 그 다양한 캐릭터 너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때부터 저는 캐릭터를 분석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가는 과정,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됐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한 것 같고요. 관찰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 작업을 하고 싶어서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도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들을 저만 순간이 주는 메시지를 작가로서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라는 도구가 저에게 가장 적합해서 찍고 편집하면서 그걸로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찍은 대상을, 저의 관심을 다른 분들은 또 각자의 경험으로 이제 받아들이시고 해석하시고, 그런데 항상 결국은 하다 보면은 사실 카메라라는 게 놓여 있을 때 어떤 대상의 진실을 담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카메라 앞에 있으면 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진실을 담을 수 없다면 제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레비나스 제가 좋아해서 여러 책을 보다가 어차피 우리는 타자에게 진실을 다가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그러면은 이런 고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해서 그 타자나 타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제 작업에서는 의문점을 던져주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관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초창기 2011년 뭐 스키핑이나 이런 작품들에 그 나오는 풍경의 관찰하고 그 이후에 뭐 해녀나 또 이 마라도에서 찍은 작품, 또 이 밥 먹었어요 같은 다큐멘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관찰의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약간 어떤 그 작업을 해오시는 과정에서 약간 어떤 변화의 어떤 지점들이 혹시 있었다면 한번 말씀을. 네, 질문의 그 초점을 제가 조금 너무 크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고통을 언제부터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아마 그 계기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전환 때는 가장 큰 시점이 사실 저에게는 섬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그 작업을 사실은 한 학생한테 관심이 있어서 사실 마라도 리서치를 갔어요. 제가 마라도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대학교 때부터 가졌던 꿈이 지금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있어서 항상 이제 영국에서도 가끔 봤어요. 그 학교에 선생님 모집 있나 해서 봤는데요. 그 학교에 이제 단 한 명 학생만 남아 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선생님 한 명과 학생 한 명. 대체 섬이라는 그 고립된 공간에 그 학교라는 시설 제가 잘 아는데 그곳에 한 학생과 한 선생님이 어떠한 관계일까에 대해 처음엔 관심이 있었어요. 인간관계나 이런 관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서치를 갔는데 그때 이 떠돌이 개를 만났는데요. 이 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격당한 순간을 목격했을 때 그 고통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이제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제가 섬에 있을 때 일어났었어요. 그때 저희 섬 주민 사람들과 그 학생들은 사실 마라도로 오게 되는 일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팀이. 그 슬픔과 같이 공유하면서 바다를 봤을 때 바다가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 고통을 제가 경험을 하고 사실 다음에 런던 돌아가서 다시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떤 책임감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가서 고통을 안고서 촬영을 하고 그때 이 개의 고통과 섬 주민들의 고통과 그런 곳에 더 예민해지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개는 팔도는 그럼 다른 개한테 공격을 받았던 건가요? 누가 공격했을까요? 그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싶어서 편집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네요. 네.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요. 네, 답은 이제 안 드립니다. 정말요? 네, 이거 그냥 소리로는 이제 약간 그 화면박 소리로 네. 그 약간 다른 개한테 공격받지 않았나. 또 그 조그만 개들이 자꾸 그래서 그런 생각 그냥 짐작은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교통사고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르겠네요. 누가 공격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팔도와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그 아주머님 아닌가요? 글쎄요. 그러실까요? 그렇게 강아지를 사랑하셔서 닭고기 이렇게 띄워주시는 분이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아니요. 글쎄요. 누가 그러셨을까요? 아 이거 궁금하다 정말. 사실은 제 그 섬 작업에 이 개가 어디서 나온지도 힌트가 들어 있어요. 저는 사실 많은 힌트가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발견하신 만큼 그 대상에게 집중 또는 작은 거 하나하나를 다시 보시면은 아, 이 개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또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경찰서. 여러 지금. 추론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나요? 어떻게 그거 지내고 궁금해요.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그렇게 궁금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크리에이터. 진돗개 종류인가요? 그게 근데 너무 개가 너무 사랑스럽게 생겨가지고 네. 특히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개들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 네. 거기 나오는 왜 발발거리는 개들 있잖아요. 근데 이 팔도 같은 그냥 좋아하는데 너무 좀 네 그랬죠.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서는 우리가 다 뭐 짐작은 못하겠지만 너무 엄청난 사건이 있던 때였었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그리고 네.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스님께서 그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 네, 적폐 네, 네, 그 부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 개가 다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공격했을까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공격이 어쩌면 나와 같은 사람 아니면 나와 같은 개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먼저 나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것도 스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신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이 작품하고 비슷하게 좀
중편이라고 할까요? 길이가 좀 긴 작품이 이제 밥 먹었어요. 네. 같은 건데 이제 일본에서 찍게 된 이유는 어떻게? 네, 그 펀딩 네. 뭐죠? 커미션 옥식인 거죠? 네, 먼저 아티스트 레지던시였고요. 먼저 여기는 프로젝트 테마가 있었어요. 지원을 했을 때요. 그때는 이제 이런 벼 수확철에 대한 자연과 벼 수확철에 대한 테마로 작업할 수 있는 작가를 공모를 하셨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런던에서 혼자 이제 밥을 해 먹으면서 살았을 때인데 그 커미션 그 프로젝트 소개했을 때 사진에 나오는 밥 한 그릇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와, 그 밥을 일단 처음으로는 먹고 싶었고요. 가서 직접. 아, 이거 프로젝트 가면은 농부님께서 해주신 밥을 바로 먹을 수 있겠다. 햇살밥을.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 밥에 대한 간절함이 한국에 있을 때와 런던에 있을 때 그 큰 차이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이고 한국에서 평범했었던 밥 한 공기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고요. 또 그때 제가 멸치에 관심이 있어서 멸치 세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밥 한 숟가락에는 모두 밥알이 몇 개가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세어봤어요. 멸치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를 딱 떨어뜨렸는데 그때 아주 작은 날벌레가 그 밥알 한 톨에 붙어 있는데 그 날파리가 밥 한 톨에 아마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였어요. 전 그렇게 작은 날파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 날파리가 보는 이 거대한 쌀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가서 농부님들이 계시고 있는데 그 쌀과 관련된 벌레와 자연과 사람과 모든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 관계, 또 다른 관계들 한번 모색하고 싶어서 제가 제안을 내서 그 레지던시가 되어서 3개월간 입주를 했었고요. 사실 프로젝트 촬영 기간은 거의 2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시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막 달려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드디어 제 목표는 달성했었습니다. 그 농부님께서 해주신 햇살밥을 먹었어요. 그때 그 의미는 참 평생 잊지 못하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아주 많이 배고프실 거예요. 잔치국수보다 더 배고프실 거예요. 그게 계속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반찬도 없이 그냥 계속 햇살밥 지은 거를 드시더라고요. 음미하면서. 그래서 그죠. 참 저희는 사실 안 그러잖아요. 밥이면 항상 반찬을 먹잖아요. 일본 분들도 다들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참 이렇게 리서치 그분들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이런 매력을 느끼는 거는 몰랐던 관계를 알게 되는 건데요. 먼저 일본 분들은 밥 그릇을 항상 들고 드시죠.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밥과 사람이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깝게 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내려놓고 먹죠. 들었다가는 혼나죠. 그런데 그 첫 수확한 밥을 시식하시는 그분은 너무 긴장을 하셨어요. 이 맛이 어떨까? 왜냐하면 그 해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쌀을 말리는 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맛이 있을까? 팔아도 될까? 그 긴장 관계를 제가 촬영을 했고요. 그때 그분을 보았더니 정말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밥만 보면서 드시는 거예요. 제 카메라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도 안 보이고 온전히 밥과 그 농부 안에서의 그 밀접한 관계 안에서의 미묘한 갈등 그런 것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녀 같은 경우에 이제 노 부부인데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 정말 연세가 많으신 이제 할머니가 물질을 한다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사실 기다리고 오고 있지만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남성들의 그런 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으시거든요.
그 무거운 것도 다 사실은 이고 가는 것도 할머니가 이거 갖고 그냥 뭐 와서 쳐다보거나 이렇게 하는 그렇지만은 그 어쨌든 그 두 부부 사이의 어떤 그 긴 세월의 어떤 그런 관계의 사랑 같은 거는 충분히 느낄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노부부를 어떻게 그 만나시게 되셨고 네. 또 왜 이거를 찍으려고 하셨는지 또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못다 이룬 꿈들을 대상들한테서 찾고 있나 봐요. 아마 제 고등학교 친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해녀가 되고 싶었어요. 네, 저는 그때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거는요. 힘들게 씨를 안 뿌려도 되고요. 힘들게 물을 이렇게 줬지 않아도 되고 가서 채집만 하면 살 수 있겠다. 아 그러면 그리고 그 수익이 높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해녀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차마 실제로는 제가 이루진 못했고요.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해녀의 직업도 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숨비소리라고 해서요. 2분간 참았다가 나왔을 때 한 번 수는 그 순간이 너무 궁금해서 리서치를 갔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순간에 전해준 메시지에 많이 관심을 갖고 새가 전해준 그 순간에 저에게 준 메시지 순간에서 좀 더 영원이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해녀분들 막 따라다녔는데 항상 해녀분들은 그룹으로 다니시지 이렇게 혼자 안 다니세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바닷가에 그냥 바다 뒤에 있는 돌에 묻혀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근데 외투도 딱 같은 색깔의 옷을 입으셨고 피부도 그냥 뒤에 있는 바위와 똑같은 색의 얼굴. 근데 그냥 멍하니 빈 바다만 바라보셔서 왜 그러실까, 무엇을 기다리실까 한참 저도 같이 기다리다가 보니까 한 해녀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분 혼자 일하실까라는 궁금함에 제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실까 관심을 갖게 됐어요. 큐레이터님께서 잘 이렇게 해주셨던 부분은 시간을 느끼셨다고, 그 두 분이 함께 하신 시간을 느끼셨다는 부분, 그 부분을 나누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왜 할아버지는 오리발만 들고 들어가시지? 저 무거운 거는 할머니가 들고 가시고 왜 그럴까요? 사실 제주도가 좀 원래 그랬다는 얘기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그 해녀들이 돈 일하고 벌고 남자 이렇게 이분법도 생각하면 얘기하면 안 되죠. 분들은 또 다른 일을 하시겠지만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육체적인 힘든 노동들도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이 감소한다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런 건지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먼저는 해녀분들 굉장히 건강하세요. 힘이 그거 건강하시라고 표현하기보다 힘이 굉장히 강하세요. 근력, 그 무거운 걸 오랫동안 짊어지셨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근육이나 관절병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냥 인이 배이셔서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근데 오히려 남성들은 뭐 게으르다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하실 수가 없는 체력까지 가더라고요. 그 연세에 되셨을 때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님 분도 안타깝지 않으셨겠어요. 그 연세에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다리시고 머플러 보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가져가셨던 빨간색 머플러 나중에 할머니께서 쓰고 나오셨을 때 저는 그 머플러도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림의 의미, 신뢰, 시간,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신호가 좀 왔는데 글쎄 저희 상영은 7시라서 아직 시간은 좀 더 되는 거 그렇죠?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아, 이렇게 네. 그런 아, 신호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네, 네. 소리가 잘 안 네. 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했던 작품 중에 그 기다릴 수 없어 같은 네. 그 그게 장터이죠. 기다릴 수 없어. 지금 제가 브로셔 저기다 두고 왔는데 동물병원의 대기실하고 이제 개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작품하고 그 다음에 그 개 세 마리가 묶여 있는 네.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네. 그 작품이 맞습니다. 네. 두 작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서 또 기금을 받으셔서 한 거죠. 주문에 의한 어떻게 보면 또 네. 그런 거 있고. 네. 네. 근데 또 그 어느 그 장터에 또 이 묶여서 있는 그 개들의 이거는 우연히 거기 갔다가 찍으신 건가요? 네, 저도 우연히 그냥 네. 그 세터데이 마켓 이제 파머스 마켓 이제 농부들이 직접 가져와서 이제 런던엔 그런 마켓이 많이 열려서요. 이제 빵 사러 갔다가 네, 개들이 묶여 있는 모습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전 참 재밌게 이제 개들을 관찰했던 부분은요. 개들이요. 정말 장터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꽉 차 있는 장터에 자기 주인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 주인이 어디에 있나 계속 눈을 돌려서 보는 거예요. 시선을 떼지를 않아요. 와, 그들의 관계, 신뢰, 충성심 정말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우연찮게 아주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게 돼서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되게 제가 발견했다기보다 느낀 거는 굉장히 은근히 웃기세요. 그래서 작품도 보면 되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유머 감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평범한 그런 순간들 속에 있는 그 되게 그런 위트, 유머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되게 재밌게 봤고 또 이게 짧은 호흡의 이런 영화들 뭐 돌리다 이 새가 바라보는 이 시점에 이제 이 노이즈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보여준 작품이나 뭐 지금 그 얘기하신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그 개들 말하자면 이런 작품 또 기다릴 수 없어 같은 이런 작품 들이 갖고 있는 호흡 그의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 이제 긴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갔을 때에 보통 거기서도 느껴지는 어떤 그 다른 작품들과 또 다른 부분들은 보통은 영화 이렇게 작가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자의식을 어떤 형식으로든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이런 부분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나누고 싶다라든가 그런 어떤 좀 심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엘리어경란 작가님 작품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혹시 그 작가님만의 어떤 방법론이 뭔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방법론이요. 그러면 아마 없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에서의 편집의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순히 편집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카메라를 촬영할 때의 순간의 어떤 선택의 문제인지는 뭐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나는 이거를 말하려고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이 상태를 그냥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일반적인 작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의식하고 좀 다른 느낌의 이렇게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그랬어요. 네, 저도 어려운데요. 글쎄요, 저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그 팔도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필름에 나오는 대상들이 주인이 되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듯이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요. 편집을 하면서요. 처음에 기록은 정신없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편집하면서는 더 깊이 생각했을 때 제가 직접 말하기보다 저의 대상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행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날파리나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네. 근데 플란테리언스가 아이폰으로 찍으셨다고 그때 그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가요? 그러면 그 어떤 뭐 카메라를 네. 행성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네. 작은 이 생물을 찍을 때 물론 뭐 마이크로 이렇게 뭐를 쓰진 않으시지만 네. 네. 그 네. 그냥 갖고 있는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촬영하신 건가요? 행성 촬영은 네. 제 그래도 DSLR 그걸로 사진 촬영하셨고. 찍었었고요. 근데 가장 최근 작업 플란테리언즈는 제가 반반이었어요. 제 나름 전문 카메라와 그냥 정말 휴대폰 카메라로 아주 가볍게도 찍었는데 때로는요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카메라가 담을 수 없는 부분은 굉장히 거칠고 또한 살아있는 듯한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때 정원사분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플로리스트를 따라다니면 때는 저는 그냥 정말 가볍게 그분들 부담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거칠고 조금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찍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엔 저도 굉장히 뭔가 아름다운 영상을 찍고 싶은 마음에 좀 이게 기계도 많이 이렇게 구입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으로서는 오히려 그런 기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순간에 제가 가장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미디움을 제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드는 그 순간 자체가 그 대상과 교감하는 그런 순간이니까 네. 어떤 점에서는 그 뭐 화면의 해상도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그 순간에 교감할 수 있는 그거를 놓치지 않는 네.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핸드폰으로도 가능한 거고 네. 또 물론 뭐 더 좋은 카메라로 또 가능하면 또 좋은 거지만은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교감의 순간들 말씀하신 타자와의 그 타자가 뭐 식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풍경 자체도 타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또 레지던시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런 지금, 건가요? 아니, 지금은 이제 여름에 아닌 끝나고 다. 끝난 거고 네. 또 새로운 작업은 어떻게 진행 네. 예정이 있으신지 좀. 네, 지금 제가 레지던시 끝나고 지원받고 있는 곳은 AN 아티스트 컴퍼니라고 해서요. 지금 제 새 작업 시나리오 지원을 받고 있고요. 시나리오 관련되어서 리서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 플란테리언즈도 계속 진행 중인 작업이고요. 관련되어서 그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그 식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리서치를 통해서 더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제가 좀 새로운 도전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픽션 필름을 한번 찍어보려고요. 준비 중인 것도 있어요. 플란테리언스 가지고요. 근데 그것과 연관은 있지만은요, 좀 다른 독립된 작업으로요. 그러면 뭐 등장인물도 있고 그러나요?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네. 등장인물이 결국은 우리가 잡초라고 불리는 그 한 풀의 식물학적인 역사적 배경과 그 특성, 캐릭터를 반영한 새로운 등장인물, 사람의 캐릭터가 그 식물의 특성을 반영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참 재미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흥미롭네요. 간단히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요. 세네치오 스콜리두스라는 한 식물은요, 그 시칠리 섬의 에트나 활화산에서 거기가 네이티브, 거기가 원산지인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거의 1970년대 그 정도의 한 식물학자가 그 식물을 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보타닉 가든에 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식물이 이주되어진 과정, 근데 그 식물이 그 보타닉 가든이니까 이제 그 정원이에요. 이렇게 식물 정원 같은 데에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벽을 넘고 옥스퍼드 그 트레인 스테이 그 기차역까지 가서 결국은 아마도 이 씨앗이 기차를 탔겠죠. 지금은 영국 전역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식물을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레그워드라고 해요. 레그워드. 그래서 지금은 잡초로 규정이 되었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온 곳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레그워드라는 뜻이 어원적으로 보면은 괴물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식물이 활화산에서 있었던 식물이 영국에서 가서는 괴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식물이 너무 관심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유, 근데 아니잖아요, 제 스타일.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르죠. 전혀 다른 스타일의 그런가요? 영화가 나올는지 알 수 없겠지만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을게요. 혹시 질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배우분들한테 뭐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배제하고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일상생활 그대로를 이제 촬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이전 작업에서요. 네, 지금까지 작업 네. 중에서 예를 들면 혹시 어떤 작업이 더 궁금하신가요? 뭐 섬 같은 경우에도 그 네. 아까 스님 분께서 뭐 이제 실존주의다 뭐다 이러면서 막 투덜대고 이러시는 것들이 이제 연출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그 순간을 기록하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제 작업을 소개할 때, 다큐멘터리와 퍼포먼스가 같이 함께 콜라주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카메라 앞에 있는데 사람이 아무래도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또 연출이란 게 저도 그 앞에선 좀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좀 표정도 짓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결합됐다고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분께서 이제 굉장히 편하게 굉장히 많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편집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존 아담 소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그 부분은 그 세 명의 캐릭터의 일상을 기본으로 해서 그분들의 숨겨진 어떤 비밀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발견한 후에 이제 혹시 제가 이거를 찍어도 될까요? 라고 좀 허락도 받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연출하기보단 퍼포먼스로 함께 저는 작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리셉셔니스트 그 분은 굉장히 이렇게 항상 퉁명스럽게 앉아 계세요. 그런데 저분은 왜 그렇게 불친절하기로 너무 유명하세요. 그 기숙사에서 지금 기숙사에서 같이 살던 분도 계시는데요. 워낙이나 소문이 다 나셨는데 전 그래서 그 캐릭터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불친절하실까?
그래서 다가가서 알아봤더니 그분 옆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이분의 시나리오 뭘까? 봤더니 그분은 연기 지망생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디션에 계속 떨어지시고 이제 그러면서 일을 하시고 거기서 일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리셉션 공간 안에서 너무 지루함, 일상에서 계속 그냥 기다리고 서류 처리하는 일이 답답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그 시나리오 가끔 연습하세요 했더니 아무도 없을 때는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카메라 앞에서 한번 우리 퍼포먼스를 해볼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제가 함께 퍼포먼스로 대상과 했었던 예를 말씀드립니다. 그 마이클 잭슨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그분이 네. 몰래 살짝 알려주셨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가 밤에 가끔 이제 음악을 틀어서 혼자서 춤을 추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정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제가 한번 같이 찍어볼까요라고 해서 같이 다시 재연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3채널로 원래는 네. 설치됐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극장에서는 이제 화면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사실 분할 화면으로 보게 되는 셈인데 네. 좀 다르죠, 느낌이. 3채널로 봤을 때와 네. 아무래도 조금 원래 본 3채널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네. 이 작품은 저희가 이게 그 길이에 약간 시네마스코프 같은 길이로 보기는 하지만은 네. 그 관계성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약간 떨어져 있어요. 화면인들 사이가. 그래야 더 이 작품을 재밌게 보겠다 그런 생각을 얼핏 저는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공간 안에 3채널로 있었어요. 이 캐릭터의 한쪽 캐릭터를 집중하시다가 갑자기 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뒤를 돌아보게끔 만드는 그렇죠. 그 세 명의 캐릭터 안에서 나의 시선을 어디로 둘 것인가, 어떤 순간과 마주할 것인가. 그래서 각 관람자마다 갖게 되는 관계가 달라지는 공간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퍼포먼스 얘기가 나오셔서 그때 평행이었나? 그 퍼포먼스를 했던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곡가 네. 그 어느 무용가였나 누구죠? 제가 지금 기억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 했던 작가님 작품 중에 아마 평행이었던 것 같은데. 행성. 평행이 아니라 네. 행성이었나요? 퍼포먼스로 같이 했던 작품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행성이라는 행성이죠. 네, 제가 왜 평행이라고 얘기했나요? 맞아요. 그 작업은 제가 곤충을 집중해서 보여주고요. 그거를 그룹 전시였어요. 이제 그 프로젝트는 저와 김은정 작가랑 함께 이제 준비했었던 프로젝트고요. 저는 영상으로, 그 김은정 작가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제 영상이 상영되는 그 인스톨레이션 돼서 상영되는 그 시간 안에 그분께서 퍼포먼스를 관람자들 안에서 하면서 그 전시가 이루어졌었어요. 예를 들면요, 그분이 그냥 관람자 중에 한 명이 다가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톡톡톡 하면은 사실 그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 순수하신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계셨어요. 전시 처음 보신 분들도. 어떤 분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딱 하고 도망을 가셨대요. 근데 그 작가가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어떤 분은 오히려 이 작가가 이렇게 나왔을 때 가만히 기다리고 보셨대요. 그 후 그 작가가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아주 작은 벌레가 내 안에 이렇게 기어왔을 때도 조심히 주의해서 그것들을 다치지 않게 해주실 분인 것 같다라는 경험을 또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또 보면서 재미있었고요. 때로는 그 관람 그 안에서 어떤 분 발 밑에다가 손을 넣으셨어요. 그 퍼포먼스 하신 분이요. 근데 그 발 밑에서 손을 딱 발견하신 분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고 화를 내셨다고도 해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그런 작은 벌레들을 깜짝 만났을 때 같은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부분으로 퍼포먼스와 영상을 함께 프로젝트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질문 혹시 관객분들 중에 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저는 이제 작품 봤던 것 중에 특히 이제 이 마라도에서 찍은 거 같은 경우 그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누군가 자살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뒤에 이렇게 컴퓨터들이 한 3대 정도 있고 근데 혼자 계시는 거죠? 직원이 없고 그냥 혼자 근무하시나요? 일단 그렇게 또 궁금하고 굉장히 마라도라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되게 이상한 곳인 것 같은. 제가 그렇게 네. 그 마라도를 그리게 됐나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섬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막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열려 있는 공간이고요. 길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바다가 다 길이 될 수도 있는 공간이고요. 또 그분이 혼자 계실 수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누가 같이 계셨을 수도 있는 공간이고요. 그냥 아주 섬 안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요. 각각의 개인의 인생사와 어떻게 보면 세상에 굉장히 큰 사건이 다 집약되어 있는 축소 모델 같았어요. 그 섬은요. 그리고 이제 물론 크리에이터님께서 혼자 근무하셨는지 아닌지 궁금해하셨지만 이제 그거는 또 어떠실까 이제 제가 그냥 그 의문점을 남겨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가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게 수 있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좀 더 오래오래 저의 대상들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큐레이터님은 결국은 가실 테고요. 그게 마라도 한번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그 영국의 이제 럭스에서 또 상영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오토리스 그룹 작품을 또 상영하게 돼서 그 럭스에 배급하고 계시는 그 마튜라는 분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저희 링크를 보내드렸더니 이제 엘리오 경란 작가님 작품을 트는 걸 발견하시고 엘리오 경란 작가님 작품 너무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자기도 또 이렇게 해서 상영을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작품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아마죠 매튜가 보고 이렇게 네. 하셨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뭐랄까요? 좀 잘못 보면 묻힐 수도 있는 작품인데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생각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부분이 정말 많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오 경란 작가님의 작품이 앞으로 더 많이 또 소개되고 또 꾸준히 계속 이런 작업을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렉처도 재밌었고요. 네, 또 관객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작가님한테 박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